여러분 혹시 요즘 겨울 과일 코너를 보면서 이렇게 예쁘고 싼 과일이 많았나?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색은 고르고 광택은 반짝이고 크기까지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국산의 절반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게 부담을 줄이려고 이런 과일을 선택하시곤 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저렴하고 보기 좋은 과일을 고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최근 여러 나라의 식품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반복되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론은 단순합니다. 모든 수입 과일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겨울철 한국으로 들어오는 특정 수입 과일 그룹에서 여러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는 오염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들은 각각 기준치를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과일에서 여러 물질이 함께 남아있을 때 어르신의 몸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함께 이해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과일을 건강 생각하고 먹었는데 왜 더부룩 할까요? 위는 멀쩡한데 과일만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같은 과일인데 젊을 땐 괜찮았는데 요즘은 몸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약해지고 간과 신장의 해독 속도는 느려지고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즉 예전에는 몸이 금방 처리하던 작은 자극도 지금은 며칠씩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겨울 수입 과일 중 일부는 장거리 운송과 장기 보관을 위해 빛깔 유지, 부패 방지, 외관 개선을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유럽과 미국의 보고서에서도 수입 사과, 수입 배, 감귤류, 포도, 키위 같은 품목에서 2가지 이상의 농약 보존 성분이 동시에 발견되는 사례가 국내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물론 모든 예쁜 과일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과일은 색이 조금 다르고 표면이 완벽하지 않고 향이 은은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일부 수입 과일은 마치 전시장에 놓인 것처럼 균일하고 반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일이 지나온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의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면역력과 해독 기능의 변화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난히 겨울철에 많은 수입 과일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성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과일이 지금은 작은 차이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첫째, 면역력. 면역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낯선 물질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필요하면 싸우고 필요하면 배출하는 몸의 첫 번째 수비대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60 전후를 지나면서 면역 세포의 활동성과 반응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먹었을 때 표면에 남아있는 미량의 성분을 면역 체계가 빠르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몸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초기 방어선이 느려져 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라도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간. 간은 우리가 섭취한 모든 물질을 분석하고 필요한 것은 분해하고 불필요한 것은 해독하는 몸속 정수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이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60 이후 간의 처리 속도는 평균 30% 이상 감소합니다. 즉 같은 물질이라도 예전보다 오래 더 무겁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겨울철 과일 중 일부가 한 가지 성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 입장에서는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셈입니다. 이때 간이 지쳐버리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거나 과일을 먹었는데도 이유 없이 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셋째, 신장.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몸에 남아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연구를 보면 60 이후 신장의 역과 능력이 35%에서 50%까지 낮아진다고 보고됩니다. 이 말은 몸속에 들어온 물질을 정리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복합 성분을 여러 개 포함한 과일을 드셨을 때는 이 역과 능력의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넷째, 약물 복용.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콜레스테롤 약을 하루에 한 번, 많게는 여러 번 복용하실 겁니다. 이 약들은 모두 간과 신장에서 일정한 속도로 처리되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과일에 남아있는 성분이 이 과정과 겹치거나 방해를 하면 몸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과일을 먹고 난 후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거나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몸은 이미 지금 나 힘들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겨울철에 유독 주의해야 하는 수입, 과일의 대표적인 특징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첫째, 겨울철에 들어오는 일부 수입 과일은 장거리 운송과 장기 보관 과정을 견디기 위해 다양한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어르신의 몸은 젊을 때보다 면역력, 간, 신장의 속도가 느려져 같은 자극도 훨씬 크게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일을 고를 때 무엇을 보면 되는가? 지금부터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실제로 과일을 고를 때 딱 10초만 확인하면 되는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산지, 포장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어떤 과일이든 가장 기본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 국가의 식품조사 결과에서는 원산지 표기와 포장 정보가 불명확한 과일일수록 보존 처리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반복해서 보고합니다. 안전한 과일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라벨을 통해 재배 지역, 포장 날짜, 수입 경로 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반대로 스티커가 흐릿하거나 일부러 덧붙인 것처럼 보이거나 아예 라벨이 없는 과일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과일의 외관이 너무 똑같으면 의심하기. 완벽한 외관은 항상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 자료에서는 크기, 색, 광택이 지나치게 균일한 과일은 장기 운송을 견디기 위해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일은 약간의 흠도 있고 색도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10여 개가 모두 일정한 크기, 표면은 유리처럼 반짝, 색은 한 톤으로 맞춰져 있다면 그 과일은 자연의 흐름이 아닌 관리된 외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향이 없는 과일은 조심스럽게 보기. 향은 과일의 진짜 정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익을수록 향은 풍부해지고 품종마다 다른 고유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수입 과일 일부는 색은 좋고 광택은 강한데 향이 거의 없거나 과일향 대신 차가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향이 적은 과일은 미숙 상태로 수확해 장기간 운송되고 도착 후 빠르게 익힘 처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후각이 예전보다 둔해졌을수록 이 기준은 더 중요합니다. 넷째, 손으로 잡았을 때의 무게감과 촉감 확인하기. 많은 전문가들은 무게감과 촉감이 가장 정확한 자연 신호라고 말합니다. 과일은 자연스럽게 익을수록 안에서 수분과 향 성분이 꽉 차 손에 쥐면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겉은 멀쩡한데 손에 들었을 때 가볍고 속이 빈 느낌이 나면 운송 과정에서 수분이 빠졌거나 숙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촉감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손가락이 거의 눌리지 않는다면 자연 숙성보다 보존을 위한 강한 처리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가격은 가장 솔직한 정보입니다. 여러 나라의 식품 안전 자료를 보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과일은 품질, 보존, 운송 비용을 절감한 과정과 관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싸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싸지? 라는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과일 가격의 차이는 병원비와 약값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작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구매 장소 기준 세우기. 여러 연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동식 판매처에서 표면 처리된 과일의 비율이 높았다는 보고가 반복됩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인증된 농산물 매장 농부직거래는 추적이 가능하고 검사 절차도 일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과일은 이곳에서 산다 이 기준을 하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기준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산 우선이라는 단순한 원칙 세우기.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내산 과일은 재배, 검사, 유통 과정이 훨씬 투명하고 표면 처리 강도가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물론 국내산이라고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의 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과정을 거친 과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수입 과일은 세척과 껍질 제거하기. 수입 과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나 공급 상황상 우리가 수입 과일을 먹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물로 15분 정도 세척한 뒤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군다. 그 후 껍질을 벗겨 섭취한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과일은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섭취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밥 먹고 바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겨울철 과일은 산 성분과 당분이 강한 경우가 많아 식후 바로 섭취하면 소화가 덜 된 음식과 섞이면서 속이 따갑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드시면 위가 안정된 상태에서 과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제철 한국산 과일과 냉동 과일의 조합 활용하기. 겨울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철 한국산 사과, 배, 제주 귤은 영양 성분이 가장 안정적이며 여러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꾸준히 확인되는 품목입니다. 여기에 국산 냉동 베리류나 딸기를 더하면 영양은 풍부하고 몸도 편안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냉동 과일은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운송 중 변질될 위험이 적고 시니어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과일 하나가 앞으로의 5년, 10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일 선택은 건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드렸다면 정말 큰 보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는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